이건 함정이야. 함정이었다고. 40년 친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을 겨누는 순간 한무철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 배신감이 이제 완벽한 복수로 되돌아오는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었던 그 한무철은 이제 없어요. 무철의 목소리가 거실을 차갑게 가르며 울렸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에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무철아, 갑자기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철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무철은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소리? 40년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은 게 무서운 거지. 내 말이 뭐가 무서워? 무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배신감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미자는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선량하고 착했던 무철이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될 줄 몰랐거든요. 무철아, 이러지 마. 무철이 미자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내적 분노를 조절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완전히. 미자가 남편의 눈빛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복수에 불타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철의 휴대폰이 그때 요란하게 울렸어요. 벨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갑작스럽게 깨뜨렸습니다. 여보세요? 무철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무철 씨, 저 장미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미의 목소리에 무철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듯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전화였어요. 장미, 드디어 연락이 오는구나. 무철 씨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장미의 목소리는 어딘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철은 그런 장미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무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식어들었습니다. 마치 얼음덩어리를 목구멍에 넣고 말하는 것 같은 차가움이었죠. 오늘 오후 3시에 한강공원으로 나와. 한강공원이요?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무철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칵. 전화기가 끊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누구야? 미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미 무철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무철의 눈동자에 복수의 확신이 번뜩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산산조각낸 친구들을 향한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3시 한강공원. 차가운 겨울바람이 한강을 따라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벤치에 앉아 장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해온 시간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0분 후 장미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어요. 무철 씨. 장미가 무철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서서 얘기해.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지 마. 무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미가 당황하며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불안감을 드러냈어요. 무철 씨, 기억이 정말 다 돌아온 거예요? 왜? 확인하고 싶어? 무철이 장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장태풍 부인 맞지? 장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20년 전 대운빌딩 건설할 때 하청업체 사장 무철이 일어서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나랑 싸웠던 그 계자식 말이야. 무철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갈등이 이렇게 거대한 복수극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철 씨, 10년 동안 복수 계획 세우느라 고생 많았지. 무철이 장미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제 연기 그만해. 장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무철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40년 친구들을 이용해서 나를 엿먹이고 죄송하다고. 무철 씨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뭘 했는데? 무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사비 좀 늦게 준 게 죄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장미도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철이 비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탓이야. 무철의 차가운 반응에 장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가 품어온 원망과 복수심이 무철의 냉정함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무철이 장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장태풍이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무철이 장미를 흔들었습니다. 규태한테 투자 제안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장미가 놀라며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제 게임 끝이야. 무철이 장미를 밀쳐냈습니다. 장태풍한테 전해. 뭐라고요? 내일까지 내 앞에 나타나라고. 무철이 장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야. 무철 씨. 그리고 너도 공범이니까 각오해. 무철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진짜 한무철을 보여줄 때가 왔어. 장미가 무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무철은 결연한 발걸음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철 씨, 잠깐만요. 하지만 무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어요. 40년 우정을 배신당한 한 남자의 차가운 복수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카페 민들레. 장미가 급하게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금옥 씨. 장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급해요? 금옥이 깜짝 놀라며 장미를 맞이했습니다. 규태 씨 어디 있어요? 장미가 금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만나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금옥이 장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제발. 장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금옥이 휴대폰을 꺼내 규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규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규태, 지금 어디야? 장미 씨가 급하게 찾고 있어. 장미가? 왜? 모르겠어. 얼굴이 새하얀데. 알았어. 10분 후에 갈게. 10분 후 규태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장미 씨, 무슨 일이? 규태 씨. 장미가 규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사이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죠. 뭐라고? 규태가 멍하니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장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규태 씨를 속였어요. 속였다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장미가 고백했습니다. 규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규태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왜?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금옥이 상황을 파악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예전부터 장미를 의심해왔던 것이 맞았어요. 그 여자 믿지 말라고 했었잖아. 금옥이 규태에게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는데. 금옥 씨.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금옥이 장미를 노려봤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 죄송해요. 장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규태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모든 것이 계획된 거짓이었다니. 나가세요. 규태가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장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규태 씨 정말. 나가.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장미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규태가 고개를 감싸며 무너졌습니다. 몇 달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아픔이었어요. 규태. 금옥이 규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금옥 씨가 맞았어요. 규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몇 달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금옥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 얘기를 어떻게 하지? 금옥은 아직 규태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의 배신으로 충격받은 규태에게 지금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소식이었어요. 규태,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 규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금옥 씨. 규태가 카페를 나간 후 금옥이 혼자 남았습니다. 금옥이 배에 손을 올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오전 1등 부동산 사무실. 규태가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장미의 배신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이 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젠장. 규태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철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모습이었죠. 규태야. 무철아. 규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에? 친구 사무실에 왜 오면 안 되나? 무철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규태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무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규태야, 어제 장미랑 만났지? 어떻게 그걸? 내가 장미한테 시켰거든. 무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헤어지라고. 뭐라고? 규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미가 장태풍 부인이야. 무철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년 전 대운빌딩 하청업체 사장 부인.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뭐?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지. 무철이 규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 대표가 바로 장태풍이고. 무철아. 너 완전히 당한 거야.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기꾼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지. 규태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규태야. 무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철이 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운빌딩 관련해서. 규태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철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철아, 그건 뭐? 무철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내 건물을 3억에 사서 30억에 팔려고 한 것. 무철아. 아니면 이중계약서 쓴 것.
무철이 휴대폰을 꺼내 규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규태가 작성한 이중계약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규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규태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가져왔는지 궁금해. 무철이 규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야. 내 사무실에서? 어제 새벽에 들어가서 말이야. 무철이 규태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CCTV도 미리 꺼놓고.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무철이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었어요. 무철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 무철이 규태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등쳐먹은 변명이라도 할 거야. 무철아. 최규태 무철이 차갑게 규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건물 돌려줘. 무철아, 그건 이미 뭐? 팔았어. 아직 안 팔았어. 규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야. 그럼 계약 취소해. 무철아, 그럼 내가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이. 그건 내 문제야. 무철이 규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월세도 다 토해내. 월세? 3년 동안 받은 월세 전부. 무철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 300만 원씩 36개월이니까. 1억 800만 원. 무철아, 그건 너무. 무철이 웃었습니다. 내 건물로 3년 동안 돈 벌어놓고 너무하다고. 규태가 무력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철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고?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진짜 죽을 뻔했어. 너희들 때문에. 무철아. 최규태, 일주일 준다. 무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 건물 되돌리고 월세 토해내. 일주일.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무철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배임, 사기, 횡령으로. 무철아, 제발. 그리고 장태풍도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 무철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야.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경찰서 간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규태가 혼자 남아 절망에 빠졌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카페 민들레. 규태가 비틀거리며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규태? 왜 그래? 금옥이 깜짝 놀라며 규태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금옥 씨. 규태가 금옥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 이제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금옥이 규태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무철이가 모든 걸 알았어요.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운빌딩 일도 장미 일도 전부. 어떻게?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규태가 고개를 감쌌습니다. CCTV까지 미리 꺼놓고. 금옥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철이 치밀하게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철이가 뭐라고 했어? 일주일 안에 건물 되돌리고 월세까지 토해내라고 규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규태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때 금옥이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규태에게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규태,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 나 임신했어.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라며 금옥을 바라봤습니다. 임신이라고? 응.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태가 멍하니 금옥을 바라봤습니다. 장미의 배신, 무철의 복수, 그리고 금옥의 임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금옥 씨.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말하게 돼서.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아이야? 응. 규태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막막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규태, 우리 결혼하자. 금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금옥 씨, 나도 너를 사랑해. 금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미처럼 거짓말이 아니야. 규태가 금옥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금옥이었어요. 장미의 거짓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규태가 금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결혼할 거야? 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금옥이 규태를 격려했습니다. 무철이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해 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규태 씨가 여기 있네요. 해숙이 두 사람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숙 언니. 금옥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해숙이 앉으며 규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규태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네. 규태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혹시 무철이 일 때문인가요? 해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규태와 금옥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어요. 해숙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철이가 복수를 시작했다는. 해숙 언니도 아시는군요. 우리 대식이도 같은 상황이니까. 해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권일로 무철이한테 찍혔어요. 규태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식이는 변호사 만나러 갔는데. 변호사요? 무철이가 변호사 통해서 돈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무철이 정말 법적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규태 씨도 조심하세요. 해숙이 경고했습니다. 무철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에 착한 무철이가 아니에요. 해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됐어요. 규태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철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같은 날 오후 식당 부뚜막. 해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이모,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진이 해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해숙이 양파를 썰며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때 동민이 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진아, 이거 맛봐봐. 동민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아진에게 건넸습니다. 어때? 괜찮은데. 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이 딱 맞네. 해숙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민아, 소금 좀 가져다 줄래? 아진이 부탁했습니다. 여기 있어. 동민이 소금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아진의 손을 만졌습니다. 고마워. 아진이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해숙이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저 둘이 사귀고 있구나. 아진아. 해숙이 아진을 불렀습니다. 네. 너 혹시 동민이랑 사귀는 거야? 아진이 깜짝 놀라며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보여. 해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빛부터 다르더라. 동민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해숙이 동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은 일인데. 정말요? 아진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해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언제부터 사귄 거야? 한 달 정도 됐어요. 동민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진이가 싫어했는데. 왜? 제가 너무 치근덕거렸나 봐요. 동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계속 다가가니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우리 아진이가 까칠하긴 하지. 해숙이 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 주면 진심으로 대하는 애야. 네, 알아요. 동민이 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진이 부끄러워하며 동민을 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인데. 해숙이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꼬였지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어요. 그때 진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장님, 아진이랑 동민이가 사귀고 있어요. 해숙이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진태가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됐어요. 동민이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 진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커플이 생기다니. 사장님. 아진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진아, 동민이 좋은 애야. 진태가 아진에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해. 네, 알아요. 그럼 언제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해숙이 아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부모는 자식 행복한 게 최고야. 정말요? 당연하지. 해숙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석진이, 아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같은 시각, 대식의 집. 대식이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해숙은 집을 나갔고 자식들도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식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무철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의 해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이 들어왔어요. 아빠, 왜 혼자 술 마세요? 미진아. 대식이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왔어? 아빠 걱정돼서요. 미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괜찮아, 괜찮어. 대식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지우 돌보느라 바쁠 텐데. 지우는 광식이가 돌보고 있어요. 미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일?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미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철 아저씨 일 때문이에요.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엄마 일도? 미진아. 대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어요? 무철이 돈을 가져온 것도 엄마랑 싸운 것도 대식이 자책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아빠. 40년 친구를 배신하고 40년 아내를 잃었어. 대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진이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 무철 아저씨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미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돌려드리고. 돈은 이미 많이 써버렸는걸. 그럼 우리가 함께 갚아요. 미진이 결심을 표했습니다. 석진이, 아진이, 저까지 모두 함께. 미진아.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아진이 들어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진아. 부뚜막에서 일 끝내고 왔어요. 아진이 아버지와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빠 위로하고 있었어.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무 우울해하셔서. 아빠. 아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진아, 아빠가 미안해. 대식이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신경 못 써줘서. 무슨 소리예요? 아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 생각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아진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때 미진이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무철 아저씨한테 가서 사과해요. 사과? 네, 진심으로 미진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분할로라도 갚아드리자고 하고. 미진이 말이 맞아요. 아진도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도와드릴게요. 대식이 딸들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들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아진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 저 연애하고 있어요. 대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네, 부뚜막에서 일하는 동민이랑. 동민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진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해요. 대식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의 연애 소식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어요. 왜 이제 말해? 아빤 요즘 힘드시잖아요. 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보야. 대식이 아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힘들다고 내 인생까지 미룰 필요 없어. 아빠. 언제 한번 만나보자. 대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진이 남자친구. 정말요? 응. 대식이 딸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무철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미진아, 아진아. 네, 아빠.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할게. 대식이 결심을 표했습니다. 무철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아빠. 그래야 너희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대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무철이한테 가볼게. 딸들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철이 용서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식은 결심했습니다. 40년 친구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같은 날 저녁 8시 팜투마켓 사무실. 석진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우가 치킨과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석진아, 저녁 먹어. 서우야? 이 시간에 왜? 야근한다고 하길래 음식 사왔어. 서우가 석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소화도 안 되잖아. 고마워. 석진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내가 너한테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서우가 석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연인이지. 서우야.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으셔? 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철 아저씨랑 일 잘 해결되겠어? 모르겠어.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자. 어떻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모으고. 서우가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업으로 돈 벌면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잖아. 서우야,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왜 없어? 서우가 석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결혼?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서우야, 지금 상황에서 결혼은. 왜? 싫어? 싫은 게 아니야. 석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상황이. 상황이 어떤데? 서우가 서운해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데. 서우야.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예원이었습니다. 석진 씨, 내일 아버지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커피숍. 석진이 문자를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구야? 서우가 물었습니다. 예원이야. 예원이가 왜? 예원이 아버지가 내일 만나자고 해. 석진이 서우에게 말했습니다. 투자건 때문에. 투자건. 예원이 아버지가 태영이 아버지 회사 대주주래. 서우가 놀랐습니다. 그럼 예원이가 일부러 접근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석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연히 거절해야지. 서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계산적인 여자랑 무슨 상관을 해?
하지만 투자가 취소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서우가 석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서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서우가 화가 났습니다. 예원이를 선택할 거야? 서우야. 석진아, 똑똑히 해. 서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냐, 돈이냐? 서우야, 잠깐만. 하지만 서우는 이미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석진이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예원을 선택하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만 서우를 잃게 됩니다. 서우를 선택하면 사랑은 지킬 수 있지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었어요. 젠장. 석진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일 예원의 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것인지. 석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무철의 집. 무철이 서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사설탐정 사무소죠. 장태풍이라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어떤 정보가 있으신가요? 20년 전 건설업체 운영했고 부인이 장미라는 사람이에요. 무철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 망하고 사라졌는데 찾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원수예요. 무철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비용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일주일. 무철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10년 전 실종된 사람이라.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무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미자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무철아, 누구한테 전화했어? 사설탐정이야. 무철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장태풍 찾으려고. 무철아, 위험하지 않을까?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찾는 거야. 무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장미였습니다. 무철 씨, 남편이 만나고 싶어 해요. 오늘 저녁 8시에 대운빌딩 옥상으로 혼자 나와주세요. 무철이 문자를 보고 입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뭐가? 무철이 미자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장태풍이 만나자고 해. 무철아, 함정일 수도 있어. 미자가 무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 괜찮아. 무철이 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대운빌딩은 내가 잘 아는 곳이야. 그래도 미자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무철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 계획 세운 놈이랑. 무철이 휴대폰으로 장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다. 8시에 나갈게. 복수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철의 눈동자에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남자의 차가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